안녕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을 기반으로 올바른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글렉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얘기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부동산 대책과 1월 15일 반도체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공급 정책, 재건축 이 부분도 당연히 부동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무려 622조를 투자해서 그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잘못해서 오히려 더 큰 투자처일수록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잘못 투자하면 인생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을 구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얘기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이 추천 잘 되게 좋아요하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재건축 부분을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해 볼 건데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 공급 확대한다, 막 굉장히 크게 발표가 났어요. 자, 우선은 대통령님 발표를 듣고 가보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전히 해제하겠다, 규제를 해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자면은, 자, 첫 번째 안전진단 해제 중에서 30년 된 주택 안전진단 해제하겠다, 와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자면은, 자, 이 부분 얘기한 건데요. 뭐 이런 거 해서 3년 정도 단축된다, 그 얘기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선은 여기 안전진단, 그 다음 여기 추진위 구성, 이 부분, 이런 거를 다 이쪽으로 보내서, 자,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기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진행해서 이거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안전진단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도 써 있지만, 자, 1년 단축할 수 있고 2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진행해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도 걸리고 안전진단 안 나오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최소 보통 3년 정도 걸리고 하는 거를 좀 줄여준다고 해도 이게, 자, 여기에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아니 1년, 2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승인 인가 나오는 거, 어쨌든 서류 작업 전까지만이다. 이거 제가 저번에 재건축 동영상, 완전정지 동영상 보신 거에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제시킨 게 아니다. 안전진단을 같이 진행해서 그 기간을 좀 줄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일산 노후화 주택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시급한 게 있어요. 자, 노후 이제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충족 요건을 낮췄는데 촉진지구 지구시 50% 완화. 와, 이거는 다수결도 아니잖아요. 반반만 돼도 자, 서로 반반이면은 누구 편을 들지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재건축 쪽을 편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 지역에서 좋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주택자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건축 그 개발 목표로만 들어온 투자자라면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투자자라고 해도 다주택자 뭐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더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다수결 민주주의도 어긋날 정도의 이 정도 진짜 저는 이거 무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로 던졌다? 최근에 그 파주 서울 편입 그 문제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선거 전에 무리수로 던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거 선거 전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일기 신도시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와, 이거 보시면은 50억 원, 뭐 50억 원, 뭐 이거 공사 하는데 결국에는 공사할 때 문제되는 거 이제 자꾸 되는 거는 결국에는 갈등, 이 공사비 갈등 이거는 결국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당 50억 원씩 지원해주고 결국엔 허그에서 이제 사업비를 60%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진짜 세금으로 때려 박는 거잖아요. 제가 재건축 되려면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부은 데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해준다고 하면은 허그가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됩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결국에는 제가 사업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돈 이렇게 때려 붓는 것도 사업성 문제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 500% 사업성 늘어나게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용적률 거의 보통 200%인데 보통 20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50층까지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빽빽하게 이렇게 되면은 홍콩의 닭장 아파트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 국민이 이제 행복한 주거 환경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닭장 용적률 500%인 거 정말 닭장 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 결국에는 자금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하고 자금 조달하는 건데 이 펀드 미래도시 펀드를 이제 12조 원 규모로 한다고 해요. 펀드 조성이 잘 되는지 어떤지는 몰라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사업성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장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받쳐되는 것이고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PF 사태에 제1금융권들은 그렇게 많이 익스포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마을금고, 증권회사 뭐 이런 데는 원래 여기는 위험한 것에 투자하는 데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시공사나 디벨로퍼 중에서도 2021년 이때 이거 토지 가격 너무 비싸니까 우리 현금 비축해 놓고 나중에 사태 터지면 그때 사자고 했던 데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위험한 데 투자를 하고 위험한 거를 리스크 관리를 못한 디벨로퍼들이 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그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게 지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많은 금융권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 6월 달까지
이자를 후치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코미디예요, 사실은. 본 PF 들어가서 큰 돈 대출 받을 때까지 이자도 내지 마라. 예. 왜냐하면 시행사들이 지금 다 고지됐거든. 그렇죠. 예. 이자 낼 돈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엎어지면 안 되니까는 이자도 나중에 내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뭐 대출 은행에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격이 토지 가격이 약간 싸지면은 은행에서 맨 처음에 요구하는 신용 보강해요. 예. 추가 대출하고 갖고 안 그러면 이건 못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준 거고 예. 이자를 어떻게 후치를 해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PF 금리 깔끔하게 10%라고 했을 때 예. 1,000억짜리 PF면은 이자가 100억이에요. 예. 그죠? 그럼 이 100억을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내년 6월 달에 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브릿지론이 일어나는 데들이 대부분이 지방 또는 서울에서 고가 오피스텔들이에요. 예. 여기서 사업성이 좋아질 거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럼 이게 터진다고 했을 때 그럼 이자 100억을 디벨로퍼가 못 갚는다고 하면은 금융권이 또 앉는 겁니다. 예. 그럼 그때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면 그때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터트릴 거 터트려야 되는 겁니다. 예. 빨리 터트려야 돼요. 예. 사업성 문제가 결국 이 용적률 문제도 있지만 여기 사업성 문제 때문에 또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선도지구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범사업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는 거는 모든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범사업하는 지역 일부 뭐 역세권이라든가 뭐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닭장도 좀 제한적이니까 가능성도 좀 좋을 테고 자 이렇게 되는 지역이 되면은 문제가 뭐죠? 나머지 지역은 얘가 7년인데 나머지 지역은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게 이런 게 있으면은 자 7년 해서 뭐 한 21년 뒤 정부가 마냥 돈을 쏟아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쏟아붓는 로또 지역이 되느냐? 그렇게 하는 문제고 아니 그럼 왜 다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자 문제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문제가 뭐냐? 이게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300조 그다음 뭐 그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문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커지면은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인구수만큼 자, 빽빽하니까 당연히 교통 늘려야죠. 이 인프라 문제.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도시가 커진 만큼 사람 많은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와줘야 하잖아요. 전기가 어디에선가 먼 곳에서 다른 어디 발전소 있는 먼 곳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 문제도 있죠. 자, 그리고 지하 밑으로는 상하수도 이런 게 같이 깔려 있어야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기도 상하수도도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큰 사업일수록 더 위험하고요. 어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이쪽 하면은 다른 곳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돼도 이게 순서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이게 정부가 밀어준다라는 게 무리수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진짜 그 아까 경제쇼 보셨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쳐다보는 거는 정말 영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주택자
그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그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이런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또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급정책으로 재건축 얘기 다음으로 낸 게 다주택자 세제 완화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에 들어가는 하위 내용이에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 빼고 다 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자, 그 하위 항목으로 임대사업 이 개선, 다주택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20년 8월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했었거든요. 와우.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집은,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요? 집을 사야지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집을 많이 사면은 물론 전세나 그 세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 살려는 서민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어느 한쪽만 딱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들한테 더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주로 재건축이 가장 주였지만 많은 공급 정책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부분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특히 신도시 공급 정책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원래 있던 것만이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됐는데 그냥 자꾸 늘린다는 얘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사 지원하는 얘기 나오고, 결국에는 기업을 위한 정책 아닌가 그런 얘기가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2023년 말도 못하게 지금 이 피해를 갚아준 게 허그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공급 정책을 봤을 때 곳곳에 허그가 튀어나옵니다. 돈을 어디에서 끌고 온다고요?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허그 심상치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이고요. 아무리 세금이라고 해도 허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그한테 떠넘기는 정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1월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지방선거 전에 주로 많이 나왔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어떤 정도였냐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 동안에는 첫 삽은 뜨지 못하겠지만 서류 작업은 하겠다. 승인 인가 전에 그 부분들. 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2024년 초반부터 대통령님이 급발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정책들을 막 무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파주하고 서울 편입 얘기 나올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가 비교가 될 정도로, 자, 이렇게 나오니까 선거 전에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지금 실제 언론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책이 파격적이긴 해도 그래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둔촌주공 사태를 겪고 나서인진 몰라도 학습이 됐다고 해야 하나?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정부가 얘기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이번 정책도 좀 무리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으면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에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정부 발표만 믿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구할 수 있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셔서, 자, 이것뿐만 아니라 622조 반도체 투자, 이것도 오늘 얘기했듯이 서울 수도권의 큰 사업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연계된 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꼭 이 구독 눌러서 다음에 그 동영상도 챙겨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꼭 부자 되십시오.